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팀장으로 근무하는 이현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FTA 체결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조사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농업부문 FTA 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농업인 여러분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FTA 및 국내 보안 대책 추진 성과입니다. 주요 목차를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농업 분야 FTA 국내 보안 대책 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TA 직접 피해 보전 제도 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분, FT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FTA에 관해서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오늘 FTA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사실 경제 통합의 단계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FTA는 이해관계가 맞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즉 회원국끼리는 관세를 서로 철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는 회원국이 비회원국에게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관세 동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회원국 사이에서 인력과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공동시장은 남미에 위치한 남미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현재의 EU 중미통합체제와 같이 역내 공동정책을 수행하거나 의회와 중앙은행 등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완전 경제 통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FTA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품목별로 관세를 어떻게 철폐하게 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FTA 협정 범위는 상품에 관한 관세 철폐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TBT와 SPS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와 통관, TBT와 SPS는 상품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FTA 내용에는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현재 59개국과 20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지도에서 색깔이 들어간 나라들 보이시나요? 이 국가들은 실제로 FTA가 발효된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FTA가 실제 발효된 건수는 16건입니다. 이는 전 세계 8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가 발효된 16개 FTA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농축산물 관세율을 철폐하기로 한 비율은 평균 71.4%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축산물 협상 대상 코드가 약 1600개이고 그 중에서 평균 71.4%에 해당하는 약 1160여 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EU를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 인도네시아 세파도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12개 국가와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RCEP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CEP은 어느 국가가 참여하고 얼마나 큰 규모의 협정일까요? RCEP은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5개국이 지난 2020년 11월 15일에 서명한 협정입니다. 참가국들의 무역 규모, 인구, GDP 등을 합해서 보면 전 세계 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규모가 큰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RCEP은 보호무역주의와 최근 코비드-19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한일 FTA를 체결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품목별로 양어 내용을 보시면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과 같이 열대 과일에 대해서 10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키위, 체더 치즈, 또 콩류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바나나와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양어를 제외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을 추가 개방했고,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을 추가 개방했습니다. 일본에게는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은 양어를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청주와 맥주는 각각 15년과 20년씩 철폐하기로 했고, 캐슈넛, 아몬드, 헤이즐넛 같은 경우는 10년,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RCEP 상대국이 우리나라 농축산물에 대해 어떻게 양어하기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은 농산물 개방 수준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즉, 축산물과 낙농품을 추가 개방을 했고, 사과, 배, 딸기와 같은 과일류와 절화류를 추가로 개방을 했습니다. 중국은 추가 개방 품목이 없고요. 일본은 우리에게 485개 세번을 개방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액은 국내외 경제 위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2019년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343억 달러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연평균 5.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꺾은 선 그래프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금액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 비중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인 2013년에 50.2%를 기록을 했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된 이후인 2016년에는 82.3%, 작년에는 83.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6월과 9월에는 전년보다 수입이 증가하기도 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인 수입액은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농식품 수출 동향은 어떨까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가지런한 게 보이시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2009년 이후에 연평균 6.6%씩 증가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7년에 9.1%, 2012년에 29.3%, 한중 FTA가 발효된 직후인 2016년에는 56.9%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에 있어서 2020년 상황은 어떨까요? 수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액은 6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월 중순과 10월 중순경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그 즈음에 수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품목별로 수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쇠고기입니다. 우리나라 한우 등급 판정 두수와 쇠고기 생산량이 2014년 이후 감소하고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이 2016년 이후 증가하면서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8만 1천 톤으로 이는 국내 공급량의 66.3%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산 수입량이 2017년부터 호주산 수입량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2019년 수입량 비중은 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3년 국내 모동 감축, 2014년 상반기에 돼지고기 설사병, 2014년 12월부터는 국내 돼지고기 구제역, 2018년 8월에는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인해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57만 1천 톤으로 이는 국내 공급량의 37.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국가별로는 이웃산 수입량이 26만 8천 톤으로 46.9%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미국산 수입량이 21만 톤으로 36.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포도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꺾은 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포도 수입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칠레산 포도 품질 하락과 국내 수요 감소 등으로 2016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샤인머스켓 등 신품종 수요가 증가하면서 포도 수입량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6만 9천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칠레산 수입량이 5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2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분야 FTA 국내 보안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농업인의 피해 보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FTA 국내 보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책은 한미 FTA 대책인데 총 3번에 걸쳐서 24조 1천억 원의 투용자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한이후 FTA 대책으로 10조 8천억 원, 한영연방 대책으로 11조 6천억 원의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국내 보안 대책은 200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된 투용자 예산은 총 35조 4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88%인 31조 2천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꺾은 선이 2018년 이후에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한미 FTA 국내 보안 대책이 2017년에 종료되면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일반 사업으로 편입되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용자 예산 규모를 2020년까지 연장해보면 총 37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어느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투용자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축산업과 과수 원예를 포함하는 경쟁력 제고 분야로 총 44.9%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과 신성장 동력을 포함하는 농업의 체질 개선 분야로 44.8%를 차지하고 단기 피해 보전 대책은 가장 적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 국내 보안 대책 우수 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예로 들고자 하는데요. 본 사업은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한우 산업의 경우에는
1등급 출연율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상승을 했고, 양돈 산업의 경우에도 모돈 두당 출하두 수가 2016년 대비 2018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산란계 같은 경우는 산란율이 2016년 대비 상승을 했고, 낙농의 경우에도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FTA 국내 보안 대책을 지원받으신 농가나 농업법인들 중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계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경남 합천에 계신 농가의 경우를 조사를 했는데, 이 농가는 2016년에 62억 원을 지원받으셔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직접 피해 보전 제도 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나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지원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번 장에서는 FTA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FTA 피해 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FTA 피해 보전 직불제는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의 총 수입량이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값보다 많아야 하고, 두 번째, FTA 체결국 수입량이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값의 수입 피해 발동 개수를 곱한 값보다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의 평균 가격이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값의 90%를 곱한 값인 기준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 지원 제도는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에서 재배하거나 사육의 투자 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 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이거나 재배 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경우에 평년 순수익의 3년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FTA 직접 피해 보전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입니다. 이때에는 피해 보전 직불금이나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이 일정 요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였고, 그래서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품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설포도 복숭아와 키위에 관해서 5년간 총 2,377억 원의 폐업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전면 개편된 FTA 직접 피해 보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개 품목에 대해서 1,485억 원의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고,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5,647억 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도별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한미 FTA 발효 직후에는 한우와 송아지 등 축산 품목을 위주로 직불금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포도, 멜론, 블루베리, 감자와 대두, 밤과 호두 등으로 피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감자와 2016년 블루베리에 대해 각각 233억 원과 222억 원의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고, 2017년 이후에는 집행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폐업 지원금은 2013년 한우 번시고에 대해 1,454억 원의 가장 큰 금액이 지원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노지포도와 시설포도가
2년 연속으로 폐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블루베리 단일 품목에 대해서 911억 원의 비교적 큰 금액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6년 포도와 블루베리 폐업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장목 전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림에서 주황색 점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와 블루베리 폐업 농가에서는 80세 이상의 비중이 1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서 파란색 실선 그래프로 나타낸 과수 전체 농가는 65에서 69세 비중이 16.7%로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폐업 지원 농가는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재배 면적은 2000년 29,000헥타에서 2015년 15,000헥타로 47.3% 감소했고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17.7% 감소한 13,000헥타를 기록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겠죠. 2015년과 2016년에 폐업까지 이루어지면서 2019년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실질 가격은 폐업이 이전인 2015년 대비 각각 36.9%와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9년 농가당 포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0.6헥타와 8톤인데 2015년보다는 증가했으나 2016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포도 농가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산성과 규모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줄었지만 재배 면적당 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죠. 경영비에 큰 변동이 없다면 가격이 올랐으니 소득도 오르겠죠. 소득 측면에서 보면 2019년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실질 소득은 2015년 대비 각각 13.3%와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포도 재배 농가가 어떤 품목으로 장목 전환했는지를 보면 노지포도 농가는 과실류로 가장 많이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실류는 33.0%, 그 다음이 식량작물로 32.2%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로 전환한 면적이 119헥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복숭아 116헥타, 그 다음이 콩이 104헥타로 나타났습니다. 시설포도 재배농가는 채소류로 가장 많이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류로 전환한 비중이 40.3%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과실류로 39.0%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숭아로 전환한 면적이 11.8헥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두, 건고추, 감자 순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과 FTA 국내 보안 대책 및 FTA 직접 피해 보전 대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거나 연구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